미 실리콘밸리에서 생생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는 더밀크 손재원입니다. 더밀크의 프리미엄 경제방송 미국 형님,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구독 4만 명, 와우, 더밀크 TV 구독자 4만 명 돌파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4만 명 돌파 특집으로 오늘 여기 많이 익숙하시죠? 우리 최근에 본 분들은 여기 어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아는, 예, 미국 형님 다 아는, 예, 미국 형님 댁 그라지에 나왔습니다. 예, 우리 이 자리에 또 미국 형님 계셨습니다. 벌써 나오셨는데 계신데 저희가 왔죠. 예, 미국 형님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저희 집에 이 오래된 그라지에서 찍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작년에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4만 기념으로 또 저희 집에서 찍게 되네요. 그죠? 좀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라지에서 찍을 때가 예. 5천 명 5천 돌파 명 특집이었어요. 네, 벌써 4만 명. 4만 명. 한 10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연말 되면은 한 1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네, 저 네. 미국 형님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예. 모든 게 다 이제 미국 형님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더 밀크가 존재하는 이유가 구독자 여러분들의 또 부의 증진, 또 예. 저희도 또 성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가 많은 추억들이 있는 저희 그라지입니다. 근데 처음에 오신 분은 미국 그라지예요. 미국 그라지 치고는 작죠. 뭐 투카 그라지인데 워낙 이 지역이 뭐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집입니다. 60년이 넘은 집을 제가 손을 봐서 지금도 고치고 있습니다. 고치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살기는. 예. 참 저는 이제 집에 그라지가 없는데 네. 예전에 있었죠. 예. 이사하기 전에 있었는데 예. 여기 오면 항상 이렇게 뭔가 이 그라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예. 뚝딱뚝딱하고 뭔가 다 샌드박스처럼 예. 새로운 게 만들어낼 수 있고 예. 뭔가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뭐 저희 웬만한 집을 질 수 있는 장비는 그라지에 다 있으니까 뭐 심지어는 잭해머라고 드드드드 하는 저 있죠. 콘크리트 까는 거 그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나무 이런 큰 나무 자르는 전기톱도 있고 그러니까 뭐 미국식 그라지죠. 그래서 이제 홈디포에 많이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베이스. 강조하는 예. 홈디포나 또 예. 로스 같은 그런 예. 회사들 한국에 계시면 혹시나 이해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장비만 하더라도 이게 그 웬만한 전세값이 이 그라지에 다 있을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여기 이제 모tor사이클도 있으니까 전세값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비가. 요즘 전세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 좋습니다. 네. 한국의 전세가 네. 여러분, 예, 감사드립니다. 초대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4만 명 돌파 특집으로 오늘은 여러분 미국 형님에게 물어봤는데 예. 이 주식 너무 이제 그동안 주식 얘기를 많이 했었고 종목 또 어떤 회사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게 롱텀 인베스트먼트 장기 투자뿐만 아니라 철학을 가진 투자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미국 형님의 좀 더 백그라운드를 좀 더 알아보고 이런 철학적인 거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특히 이번에 이제 주원이가 대학 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뭐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보다 요즘은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어떤 전공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전공이 굉장히 중요한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템셀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거기 그 원하는 스템셀 중에서도 이제 좀 그런 연구 단체가 있는 그런 학교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줄기세포 연구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것도 교육 문제, 예, 교육에 대한 궁금증, 예. 교육 철학 이런 것도 이제 좀 독특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예. 한국에서 보면 독특할 수도 있고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예. 지금 소위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예.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아 이거 어떻게 교육을 해야 돼? 그게 지금 핵심적인 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리콘밸리 안에 핵심에 계시는 미국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다양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미국 형님이 주식 방송인데 왜 자꾸 철학을 얘기하지 하는 것이 뭐 나무가 살려면은 좋은 땅에 뿌리를 내야 되잖아요. 철학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나무가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만 보지 말고 좋은 땅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투자도 투자 철학이 필요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성품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해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철학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뭐 철학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를 한 것이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철학이 된 거죠. 그게 굉장히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은 필수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토양에서 예. 좋은 씨앗을 뿌리면 예. 아주 잘 자랄 수가 있고요. 또 아름다운 꽃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나무도 커지고. 그렇죠. 중간에 뭐 그런 철학, 그런 좋은 토양이 없으면 중간에 나무가 자라기도 전에 잘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토양이라는 철학, 그다음에 좋은 씨라는 우량주, 좋은 회사. 그렇죠. 안 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중간에 자르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씨앗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그 씨앗을 여러분 미국 형님, 더밀크의 미국 형님이 좋은 씨앗을 골라 드리니까 잘 선별을 하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예.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이제 질문을 지지난주에 받았는데 한 60분 가까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하루 이틀 만에. 그래서 정리를 좀 해서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질문만 이제 추려봤고요. 첫 번째는 이게 좀 젊은 분인데 저는 동기부여 방법과 마인드 컨트롤하는 비결을 좀 알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일도 잘 안 되고 마음을 다 잡는다고 해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앞날에 좋은 상황들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잘 되지 않는다. 마음을 평안하게 또 목표를 향해 한번 가다가 한번 꺾였을 때 힘들죠. 다시 나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미국 형님의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철학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미국에서 이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 투자시장에서 견뎌온 저 나름대로의 경험과 더듬이라고 그러죠. 더듬이로 봤을 때 동기부여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동기부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굉장히 기초적이고 펀더멘탈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내가 과연 남은 인생, 아마 젊으신 분이에요, 그죠? 나이가 앞이 창창한 사람이니까 내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뭔가 거기서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에는 희망이 있어야지 고난이 극복이 됩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힘은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매일 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목표했던 일이 내가 이룰 수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 한국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많이 참아라, 견뎌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주위에서. 이제 기성세대가 그래 왔고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참고 견디는 사회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연 머리로서 참아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냐. 10년, 20년 가면은 지치고 늙고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지치지 않고 계속 웃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방송에서 한번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일을 제가 한번 골든서클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이거는 굉장한 펀더멘탈 질문입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그 문제를 내가 가슴과 그 머리는 지금 따로 있는 거예요. 내 머리는 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견뎌내라고 얘기하지만 가슴은 거기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뭐 일을 하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논리나 어떤 새로운 thesis, 어떤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열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거기에 이론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론이 머리가 가슴을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뜨거운 가슴이 이론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다가 내 가슴에 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정립을 다시 해서 희망이 어디에 내가 있느냐. 물론 한국 현실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녹록한 사회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안 좋고 정치가 안 좋고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무리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한이 많고 하지만 이 세계는 넓어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사스 시대고 모든 게 연결이 돼 있고 합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국에 있다고 전 세계의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를 안 가지서는 안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앞으로의 조합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이 소비자의 가슴을 뛰게 하느냐 이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자기가 그런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아주 훌륭하네요. 동감이 되는지 또 아주 동감이 되고요. 예. 동기부여는 방법이 아니다. 그죠? 동기부여는 방법이 아니고 마음가짐이고 또 가슴으로 뛰는 거. 예. 예. 열정 예. 말씀을 해주셨고 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뭐 잠시 이제 돌발 질문인데 관련돼 가지고 사실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가슴이 뛰게 만드는 회사, 그 제품이 이제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한테 말씀해 주신 거죠, 그죠? 그런 제품을 만들어라,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건데 사실 그런 게 좀 애플 같은 회사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갖고 싶게 하고 막 열망을 갖게 하는 그 디자인도 그렇고 그랬는데 형님 보실 때 최근에 이런 회사는 정말 가슴이 뛰게 만든 제품을 만든다 소비자들한테 또 정말 괜찮다 뭐 그런 회사 혹시 있나요 최근에? 눈여겨보는 회사 중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차로 치면 포드가 되겠죠. 포드. 포드는 지난 20-30년 동안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이 안 돼 있던 회사인데 최근에 한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디자인력, 그다음에 퀄리티 컨트롤, QC죠.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져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2020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 차를 F-150를 가지고 싶어서 줄을 서고 F-150라는 거 있어요. 트럭이거든요,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국인의 삶이 F-150에 다 녹아다 있어요. 뒤에가 높으니까 밑에 트럭 밑에다가 서랍장을 열고 그다음에 손잡이가 올라옵니다. 그걸 잡고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배려 이 사용자가 이 운전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게 연구가 돼서 고객 만족을 지나서 고객에 대한 그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해가 2020년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많이 변한 거죠. 물론 차는 단순한 거죠. 이동 목적에서. 근데 미국은 그 차 하나로 가족이 바비큐 파티를 거기서 하고 차를 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또 나무나 장비를 싣고 가야 되고 또 캠핑을 가야 되고 캠핑 차를 뒤에서 끌고 가서 자연에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사륜 구동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일을 해서 실내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모든 220 그러니까 110V짜리가 있어야 되고 랩탑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실내에서 또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화됐던 거를 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고객 감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포드가. 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주가는 낮지만. 예, 주가는 낮지만. 그리고 이제 그 픽업 트럭 F-150를 잘 이해를 못하면 뭐 리비안이나 예. 로지타운이나 이런 그 픽업 트럭 전기차 회사들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그 미국 시장이 워낙 차 시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일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차를 잘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해. 그럼 결국 뭡니까? 내가 가슴이 뛰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꼭 필요했었는데 차에서 제공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차 뒤에 트럭에서 뒤에 그 손잡이를 내리면은 거기에 자가 있어요. 자가 매저가 돼서 거기에 이제 클램프라고 나무를 고정할 수 있는 그 홀이 있어요. 대놓고 거기서 자르면 되거든요. 다시 여기 홀스라고 이렇게 있는데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는 받침대가 필요한데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 되거든요. 이런 거는 엄청난 만족도가 높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고객의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폰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불편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페인 포인트를 잡아서 그거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훨씬 더 편안하고 또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기술이란 거지. 기술은 단지 도구지. 기술이 좋다고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죠. 예. 네, 그게 이제 저는 그러니까 머리는 이해해도 가슴이 뜨지 않으면 구매가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경영 용어로 하면 이제 고객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회사 이게 이제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고객이 무조건 살 것이다. 그런 것도 있겠죠. 뭐 B2B 비즈니스는 아무래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는 B2C 중에서는 결국은 고객 감동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예, 그 변화에 대해서 빨리 캐치해서 좀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동기부여 방법이 아니고 마음 또 가슴 뛰는 그런 사실 그 회사를 우리가 고를 때나 이렇게 네. 볼 때도 그런 거를 좀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형님.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한국에서 고등학생이고요. 저는 한국인데 예. 미국에서 미국 투자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미국 투자업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고 데이비드 리 CIO께서는 어떻게 미국 투자업계에 들어가 계셨는지 이런 많은 분들이 좀 물어봤어요. 이분 네. 말고 두세 분이 같이 물어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저도 뭐 한국에서 20대 초반에 왔다가 다시 다른 직장에 있다가 한국에 다시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와서 이제 MBA를 끝내놓고 시작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죠. 제가 이제 20대 말, 30대 초반부터 한 거니까. 그러니까 20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몇 가지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고등학생이니까 영어로 상대방의 설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시험에 아주 어려운 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영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를 얘기하면은 이제 selling English가 있고 buying English가 있어요. buying English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May I have a cup of coffee? which one? grande? 그런 거는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이 경청을 해야 됩니다. 발음이 안 좋아도.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파는 입장인데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영어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영어를 뭐 fluently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문화나 그 다음에 신뢰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더라도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고등학생한테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좋냐 그것도 보지만 그 accountability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accountability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근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accountability 한국의 90%를 저번 방송에서 이 투자업계에 있는 한국에게 뭐 증권맨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장 부족한 게 자질이 머리들은 좋아요. 머리들은. 근데 가장 부족한 거를 하나 미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accountability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을 믿고 뭘 맡길 수가 있는지 내가 이 사람한테 현찰을 100억씩 가져 있어도 이 사람이 속이지 않고 그대로 딜리버가 되고 자산 운용을 맡길 수 있는지 딴짓 안 하는지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미국에서는. 내가 그거 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공짜는 없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공짜 부모 자식 간에도 공짜가 없어요. 받으면 줘야 됩니다. 내가 100원을 받으면 100원을 갚아야 돼요. 이상을. 돈으로 안 받으면 다른 거로 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투자를 왜 합니까? 리타이어 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힘이 없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런 거 평소에 받은 거는 다 나이 들어서 내가 너 뭐 해줬지 다 얘기합니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왜 해주겠냐. 물론 사랑이죠. unconditional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받을 때는 그거는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경제 관념이 철저하게 지금부터 돼 있어야 그런 문화에 적응이 빨리 됩니다. 근데 한국은 부모한테 받는 거는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문화 자체가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거. 첫 번째는 영어라 그랬어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미국에 유학을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무조건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위에 여름에 한번 그 인턴십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여기는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인지 이런 데 가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서 저는 이제 다른 게 뭐냐면은 PhD를 따고 한국에 들어가서 교수를 하거나 PhD나 공부를 하고 그냥 들어가요, 한국에. 지금은 여건은 조금 이상하겠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현역에 있어 봐야 돼요. 현역에 10년, 20년씩 있어 보고 한국에 들어가서 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나 뭐 학교에 관련된 거는 그냥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practice, 이 미국에 대한 삶, 미국의 어떤 가려운 점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에 유학 왔을 때 그 삶에 대해서 삶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든지 이런 걸 들어봐서 내가 이 고민거리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problem solving 스킬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인의 삶에 뭐가 문제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으로써 큰 자산을 운영하는 운용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부터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이런 기본 바탕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마 그러면은 좀 더 많은 정보를 미국에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업계에 대한 얘기뿐만은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인 삶의 지혜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자세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이제 미국 형님 말씀해 주신 게 일단 영어인데 당연히 영어인데 그 영어를 그냥
플루언트 이런 게 아니라 예. 문제를 미국에서 하려고 하니까 예. 질문이 미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미국에서 하는 건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 미국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거는 사실 투자뿐만 아니라 예. 제품을 만들 때도 서비스를 만들 때도 예. 가장 핵심은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려고 한다면 문제를 정의를 내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다 일맥상통한 거죠. 예, problem solving skill은 좋은 학교 나왔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problem solving skill은 PhD를 땄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이 페이스북이고 얘네는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테슬라였고 문제 해결 능력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찾아내서 타이밍에 맞게 갔던 것들이 그런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기업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면 미국 법도 알아야 되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accountability. 내가 돈이 한 푼이 없어도 상대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의 근본 바탕이 뭐냐. 나를 신뢰를 왜 해야 되느냐.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일단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죠. 예, 사소한 거짓말도 안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주 좋은, 굉장히 모든 것에 예. 좀 막 핵심이 되는 그런 말이신 것 같아요. 내가 그 학생한테 좀 묻겠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1억을 맡기면 캐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오겠습니다. 고등학생한테? 고등학생. 만약에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미국 가치관입니다. 예. 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텔레비전 순면시장에서 나는 그런 도덕 강도 또는 뭐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은 미국의 실질적인 상부조직 조직의 가치는 아니다는 거. 아직도 미국을 이끌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전통적인 가치관 안에서 논다는 거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문이 있어요, 형님. 예. 얘기해봐요. 재권이랑 예. 재권이랑 재권이가 재권이 꼭 먹고 알 먹고의 손 대표랑 방송 같이 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언제 처음 만났더라? 벌써 이제 3년 차인가? 3년 넘었죠. 어떻게 보면 제가 경제지 특파원 실리콘밸리 특파원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뵀어요. 실리콘밸리 특파원이 오기 전에 선배가 10년 전에 내가 만났어. 10년 전에 벌써. 내가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인베스터였을 때, 그러니까 사모펀드 운영할 때, 무슨 세미나를 한대요. 그래서 경제 세미나래. 예. 그러면 경제 조금 어떻게 하나, 무슨 말을 하나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아는 지인이 한번 가보시나? 나는 이제 한인 커뮤니티하고 안 나가는데. 나는 한인 커뮤니티는 잘 안 나가요. 한국은 이제 한국 분들하고는 이 업계 자체가 한국 사람이 없어요. 이 업계가.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가고 싶더라고. 얘 봐라. 내공이 있네. 근데 조금만 더 좀 내부적인 거를 좀 붙여주면은 이 친구는 좀 한국 가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뭐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뭐 PhD라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아주 험불하더라고. 처음에 딱 얘기를 안 하거든 그 사람들은. 나는 똑똑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처음부터 나한테는 굉장히 이제 나는 이제 교만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이제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친구를 조금 하면 되는데 이제 질문을 쭉 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채워주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뭐 경제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런 거는 하셨죠.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마 훨씬 더 좋은 데 됩니다. 했는데 그게 또 우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맨 뒤에 앉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술자리가 됐는데 이제 그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미국 형님을 봤을 때 그때 뵙고 그 나중에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이렇게 뵀는데 말씀하시는 게 내공이 그냥
나도 이제 안다고 좀 많이 보잖아요. 저는 기사도 보고 뭐 리포트도 보고 엄청 보는데 딥한 얘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형님의 그 형님의 저게 있는 거예요. 유튜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그때 한 4년 전부터 찍은 게 있었지. 그걸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저보고. 근데 안 나와. 근데도 계속 찾아가지고 제가 잘 찾았잖아요. 그렇지. 찾아가지고 봤는데 제가 한 대여섯 편은 봤어요. 쭉 봤어. 와우, 진통이다. 진짜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전화를 해서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는 더밀크를 할지 몰랐죠. 그죠? 더밀크라는 건 몰랐고 이제 특파원으로서 그렇게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흔쾌히 또 우리 그때 재원 씨가 굉장히 좀 이렇게 겸손했어. 어프로치 자체가. 그래서 저 친구 마음에 든다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나 그죠? 근데 뜬금없이 좀 지나서 뭘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겠대. 저기 사업을 하겠대네. 기자가. 나는 내 인생에 기자가 자기 당돌하게 그것도 여기서 뭐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친구 좀 약간 비현실적이다 생각했지. 뭐 기자가 돈 있겠어 뭐 알거든. 기자 특파원 해봐야 돈 없어요. 돈도 없지. 뭐 여기 뭐 좀 실리콘밸리 내가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잖아. 아직 고생을 안 해봤나?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내용을 모를 때. 그래서 그러면은 세미나를 우리가 했나? 세미나 했죠. 세미나를 한번 해보자 서로. 그래서 지금 어떤 거? 그래서 이제 인연이 그렇게 됐어요.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뭐 잘 됐지. 잘 됐죠. 네. 그러니까 인맥이 이 손재곤이라는 사람은 인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히 엔지니어들 얼마나 바빠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근데 손재곤이 불렀다고 다 와주는 300명씩 와주더라고. 이 친구 그럼 성격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는 이제 이 사람은 무조건 신뢰를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봤을 때 신뢰를 300명이 그 바쁜 와중에 와주는 거는 뭔가 이 친구는 좀 다른 친구보다는 다른 extraordinary한 특별한 친구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지.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방송은 한 거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송을 또 이게 좀 또 사명감이 있었잖아요. 예, 나도 있었고 나는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우리 미국 분들은 내가 관리를 잘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우연히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도 뭐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야. 그걸 알고 미국의 핵심적인 이런 지식이나 정보들이 한인 사회는 너무 안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이거를 한 3년 4년 전에 알고 좀 정보를 줘야 되겠다 해서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내 혼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기업들 문화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한국에서만 살았으니까. 근데 미국에 이제 특파원으로 오게 되고,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뭐 1년간 공부를 했었지만, 여기서 이제 보고 이제 정보를 많이 테크 기업을 정보를 얻는데, 중요한 건 정말 그런 정보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자본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무엇보다도 근데 여기 기업들이 굉장히 또 투명하다 그리고 스탠다드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많이 기업들 문화가 못 미치는 게 굉장히 많아서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를 나도 한 기자 생활 20년을 했는데 너무 모르는 게 많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 혼자 원래 기자는 그렇거든요. 나 혼자 알면 안 되거든. 이거를 더 많이 알리고 더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하는데 이거는 나 혼자만 깨달아서는 안 된다.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멘토 같은 분이 멘토가 계시니까 할 수 있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특히 투자 쪽, 그러니까 나는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사모펀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시작해서 사모펀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했어요. 영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산 관리를 하거든.
그다음에 지금 왔잖아. 물론 우리 회사는 작은 회사야, 큰 회사는 아니고 뭐 저희보다 훨씬 큰 회사가 더 많죠, 미국에서. 근데 한국계는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의 핵심적인 뭐 기관이 있다 보니까 정보들이 이쪽 다 오잖아. 근데 한국은 없는 거야. 우리는 아랫목인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윗목이야. 아무 정보가 글로 안 가. 왜냐면 전문가가 없으니까. 맨날 있어봐야 뭐 보험하는 분, 뭐 부동산 하시는 분, 그다음에 CPA 이런 분밖에 없으니까 정보가 그걸 안 가지, 투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부를 10배, 20배를 할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되는 이 한인 커뮤니티인데도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 그리고 이 선배나 이렇게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한인분 보면은 한국에 베트남전 출전해서 미국에서 뭐 큰 식당 하다가 비즈니스가 안 좋은 큰 집에 살다가 뭐 이렇게 IMF나 오거나 또는 2008년 금융위 왔을 때 집도 잃고 비즈니스도 잃고 리타이어 했는데 한 달에 300불 가지고 살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30년 동안 열심히 40년 동안 진짜 애들 뒷바라리 2명 셋을 대학 다 학자금 대주고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진정 내가 리타이어를 딱 해보려니까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말은 안 한다고. 자존심이 사거나. 근데 지금 이제 70대는 늦지. 이제. 근데 지금 3, 4, 50대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이 더 밀크라는 것을 내가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관 투자자가 특히 이제 브로커 딜러거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방송에 출연하는 거는 좀 굉장한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린치에 있거나 만약에 뭐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 그러면 아마 노 했을 거예요. 다행히 저희는 일단은 그런 투자 회사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니까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를 다 받고 어프로브에 나서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마라. 그런 게 많았죠. 우리 방송은 다른 방송과 다른 게 처음에 디스클레이머가 나갑니다.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해서 하고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리포트가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행히 이 방송을 시작할 수가 있었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냥 되는 건 없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는 더 어려움이 있고 또 미국 현지에서 미국 주식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미국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도 잘 하고 있지만 저희는 미국 현지에서 또 안에서 인사이드 있는 정보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정보의 흐름, 사람의 흐름, 돈의 흐름 그다음에 뭐든지 변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첫 번째 비결은 알아야 돼요. 뭔가 알아야 글로 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라이트 정보가 나와야 돼요. 이제 그런 거를 한국 커뮤니티, 한국이나 이쪽 커뮤니티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었고, 그런 정보도 없었고, 그런 플랫폼도 없었고, 그런 사람도 없었어. 근데 이제 최초거든. 전문후무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책임 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예.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예, 그런 우리가 좀 이거 책임 의식이 있어요. 저희한테 나름대로 이거는 좀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죠. 몸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일하면서 이 방송하고 해도 노력 많이 하세요. 힘을 많이 쓰거든. 그러면서도 이제 번함은 있어. 사람들이 내 진심 훈장선님처럼 혼낼 때는 많이 혼내고 혼내는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건 잘한다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게 조금씩 우물 안에 흙탕물이 있어도 새로운 물이 계속 나와야지 물이 맑아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샘물처럼 계속 우리는 많은 정보와 그런 노하우와 그런 철학들을 계속 뿌려주고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우리 후배들이 또 훌륭한 사람이 또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미약하지만 아주 미약하게 시작했죠. 100명도 안 되는 구독자로 시작해서 5,000명대 너무 좋아하고 10,000명대는 이게 말이 되냐 20,000명대는 말이 안 된다.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하는 게 싫고 다져가는 있잖아요. 충성도가 많고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듣고 딱 그 엑기스만 좀 뽑아 먹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엑기스가 뽑아지지 않아요. 인생을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엑기스로 10분 안에 단축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이제 사명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컨텍스트와 앞뒤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고 길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그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형님하고 저랑 공통된 취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축구죠. 예, 풋볼. 저는 풋볼이라고 하죠. 토트넘 이거 유니폼 안 왔나 아직? 사는다며. 예, 사야죠. 80불밖에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안 와? 그 이제 크리스마스 때 주문했습니다. 하여튼 예. 거의 그 토트넘. 저도 이제 토트넘 좋아하지만 지금은 이제 소니죠. 무리뉴를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이 무리뉴 감독을 첼시 전성기 때부터 좋아했는데 요새 전술이 현대 축구 흐름에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이게 실적이 안 좋은 건지 전술에 맞는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건지 감독이 못한 건지 의견이 토트넘보다 조세 무리뉴 감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이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 스타일대로 이 무리뉴를 보면은 무리뉴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 나름대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술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저는 선수 자질의 문제고 팀 자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중위권 정도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절대 3위 안에는 들지 못한다. 이유는 첫 번째, 요즘 현대축구는 4백 시스템입니다. 그죠? 이태리 같은 경우는 3백을 쓰잖아요, 아직도. 근데 4백 시스템을 하는 이유는 워낙 상대 선수의 특히 미드필드의 윙 쪽에 있는 사람들, 4-3-3 전략 같은 경우는 미드필드의 윙 쪽이라든지 또는 그 윙백이 있어요. 4의 바깥에 오른쪽 윙백, 왼쪽 윙백이 현대 축구는 공격성이 굉장히 좋고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4백을 안 쓰게 되면은 뚫려요. 많이 뚫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윙어들이 특히 레프트 윙백하고 레프트 윙백의 역할이 수비와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 4백을 지금 보면은 데이비스 다리 엄청 느리죠. 벤 데이비스. 예. 그다음에 에릭 다이어. 에릭 다이어. 와우. 얘는 원래 미드필드 출신이라고요. 수비를 잘 못해요. 키는 큰데. 근데 영악하지가 않아요. 머리가 축구 머리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 공간 창출 능력이라든지 공간을 미리 예측을 해서 굉장히 똑똑해야 된다. 근데 이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특히 벤 데이비스 같은 거는 레프트 윙에서 레귤런 같은 애는 또 축구 머리는 있어요. 근데 티피컬은 내가 걔를 안 좋아하는 게 공격을 할 때 손흥민이 왼쪽에 쓰잖아요. 윙어로.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올린다고요. 쭉 치고 나가서, 왜냐하면 다리가 빠르니까. 그래서 올려서 결국은 같은 그 리얼 마드리드 출신 공격수 누구야? 그렇죠. 나이 많은 애. 베일에 내가 패스하거나 그런 식의 아주 단순한 게 많거든요. 이제 내가 이제 레귤런한테 부족한 거는 뭐냐면은 수비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 다리로 그 몸 그 체격이 아직 벌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은 몸싸움에서 공간을 따먹어야 되거든요. 수비는 요 공간에서 이기고 지고 나나요. 그 공간을 차지하려면은 어깨 싸움이나 밀리면 안 됩니다. 빨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사람이 이 4백 시스템에 볼 때 굉장히 그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고. 이번에 보면은 대부분은 토트넘이 뚫리거나 할 때 윙으로 많이 뚫려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서 엉뚱짱하게 많이 먹거든요. 근데 윙이 그 역할이 공격할 때도 뭐 시원치가 않고 수비할 때도 수비력이 굉장히 탄탄하지 않다. 탑 3 클래스는 아니다. 월드 클래스는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미드필더거든요. 미드필드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미드필더에서 파괴력이 있으려면은 티키타카가 되거든요. 공간을 창출해서 만들고 올라가고 또 맨시티전하고 한번 맨시티전에
한 80% 정도의 득점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파켓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윙에서 빠져가지고 뛰어서 크로스 해가지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수비수가 윙백하고 합쳐가지고 4명, 5명이 밀집 방어가 돼 있어도 뚫는다고요. 그 얘기는 그 공격수와 수비수, 그 미드필드 간의 상호 작용과 그 스피드와 그 패스 타이밍이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뛰어나거든요. 맨시티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툭탁 툭탁 끝이에요. 근데 토트넘은 딜레이 계속 타이밍을 놓친다고요. 공격할 때 타이밍을 놓쳐. 따먹을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해리 케인이 뒤로 쳐졌을 때 손흥민이 다리가 빠니까 뒷공간을 파고 찔러주고 이런 그런 크로스 패스 내지는 뚜루 패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FC 바르셀로나도 봐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다 넣습니다. 웬만해서는. 롱볼로 넣지 않아요. 아니 5명, 6명이 쏘도 뚫리는 거야.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이 팀은.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미드필드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에릭슨 같은 애가 없는 거야 지금. 그렇지. 에릭슨이 지휘자가 없는 거죠. 지휘자가. 없는 거지. 지휘자가 없는 거야. 중간에서 하나 오면은 공간을 찔러주고 2명은 달고 다녀야 되거든. 그래야지 공간이 남지. 무리뉴가 잘못한 건 아직도 저 포백 시스템 저 안 되는 저 중하급 되는 선수들을 킵한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토트넘은 이 고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손님이 이게 빨리 이적을 해야 Why 되는데. are you wasting your time? 그렇지. 맞아. 나는 아그러지요. 그러면은 토트넘보다는 제가 리얼 마드리드나 이 손흥민 스타일은 빠른 공격 전개에서 빨리 같이 치고 나서 빠르면서도 정확한 선수들.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하더라도 우승 반지가 없다는 거는 좀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지금 손흥민 위치가 제가 감독이라면은 원래 위치가 이렇게 가야 돼요. right, 그러니까 4-4-2 같으면은 right 쪽으로 가야 되고요. 양발을 잘 써가지고 양발을 잘 쓰는데 오른발은 정확하고 왼발은 강합니다. 강하지. 예, 맞아요. 정확한 게 좋습니다. 손흥민이는 어느 팀에 가야 될까요?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여러분 레알로 가야 그 스피드나 손흥민은 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예. 7번이죠, 같이. 예, 호날두의 역할 그 이상을 할 수 있다. 충분히. 단지 하나 부족한 거는 헤딩력인데 나머지는 손색이 없는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렇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좀 관심이 사실 자녀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내가 이런 변화의 시기에 특히 뭐 10년 뒤에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 젊은 구독자분들, 아니면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손주 이렇게 있을 거고, 자녀 교육에서 지금 현재 형님 실리콘밸리 계시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육관 및 교육 방법도 중요하고 또 자녀가 질풍노도 사춘기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궁금하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녀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녀란 존재는 누구인가? 내가 내 아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소유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아이를 볼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종교가 기독교니까 순례길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고 커서 경제활동하고 리타이어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다가 언젠가는 이제 가야 되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세월이잖아요. 그 방랑길에 동반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가는 길을 가야 될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릴 때 나한테 태어나주고 또 앞으로 같이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동반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뭘 특별히 가르친다, 뭘 해야 된다, 어떤 학교에 간다, 너 그런 학교를 가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무슨 폴폴을 짜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부모가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주위에 보면은 특히 한국 부모님들 특히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대학에 가기 위해서 너는 이런 거를 해야 되고, AP 클래스를 들어야 되고, 피아노를 뭐 언제 해서 콩쿠르를 가야 되고, 뭐 수학을 잘해가지고 어디서 뭐 1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경쟁 의식을 계속 집어넣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인생은 부모님이 돌아가더라도 자기가 죽으면은 이 아이는 자기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될지는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될 성인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지, 내가 대학을 안 가고 싶은지, 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미국 사회를 잘 모르고 그런 불안한 요소들 때문에 무조건 너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한 1세대, 1.5세대의 그 2세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은 자기 전공이 안 맞고 학교가 안 맞고, 좋은 학교를 가서 그 경쟁에서 남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너무 푸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가서 쉬고 싶은 거야. 근데 대학이란 거는, 미국의 대학은 고등학교보다 10배 이상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학점 관리도 안 되고, 어떤 학교, 특히 UC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 자기가 졸업하고 싶어도 못 해요. 왜냐하면은 60명 클래스 안에 하는데 클래스가 오픈되자마자 600명이 달려들어요. 특히 UC 같은 경우는. 그래서 UC다 하면은 뭐 UC 뭐 버클리다 하면은 트랜스퍼 하는 애들도 많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다음에 1학년에 들어오는 애들도 있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도 있죠. 그러니까 초경쟁. 경쟁이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에이전을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졸업률이 좀 낮아요. 에이전계가. 졸업을 했다고 해서 닥터가 되거나 로이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가 크게 되면 내가 이게 진짜 원하는 삶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남은 삶을 내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재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재교육이 또 그때 필요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얘는,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공부를 너 잘해야 된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네가 원하는 게 뭐고,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많은 시간을 가지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때의 추진력은 엄청난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좀 그게 늦게 텄어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는 이제 할머니 두 분이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다 돌아가시면서 이 왜 돌아갔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에세이를 봤는데, 에세이의 제목이 저번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Life Without Consequences라는 게 있어요. 나쁜 결과가 없는 세컨 찬스가 있는 삶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 할머니가 갑자기 자기한테 엄청 잘해주고 살갑게 대하고 사랑해줬던 두 할머니가 갑자기 몇 년에 걸쳐서 돌아가시면서 거기서 느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결국은 스템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하고 싶대요. 나는 능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학을 가서 전공을 스템셀이나 바이올로지를 하고 싶어 해요. 이제 그게 이제 모티베이션이죠. 하고 싶은 거가 생겼으니까. 자녀들이 평생 하고 싶은 일을 개발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거를 너는 이거 해야 되니까 무조건 해. 이게 우리는 의사 집안이니까 너도 무조건 의사, 이게 아니라
본인의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추진력이 되는 거고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얘는 좀 늦게 커서 뭐 하버드나 이런 학교는 아니지만 바이올로지가 강하고 스템셀이 강한 학교. 미국은 대학보다 중요한 게 그 전공입니다. 무슨 전공을 의사들의 70%, 80%가 아주 탑 클래스에 안 갔어요. 바이올로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미국의 대학은 다 어느 정도 퀄리티는 되기 때문에 뭐 너무 대학 뭐 좋은 학교도 좋죠. 하지만 좀 마음을 좀 넓히 해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아이들은 커뮤니티 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B 이상 되는데도 B 학점을 받고도 커뮤니티 가서 왜냐하면은 내가 무슨 전공을 하고 싶은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이 커뮤니티 칼리지 갑니다. 미국 애들은. 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 게 뭐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공부를 잘 못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스테이 스쿨도 갈 수 있는 거고. 나중에 깨달아도 세컨 찬스는 미국에 있는 거고. 대학을 가서도 학교를 바꿀 수가 있는 게 미국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은 학교에 다 갈 필요도 없고 모든 학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언제 깨닫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찍 깨달을 수는 없죠. 시간이 걸리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린 아이들 뭘 알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좋아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 그게 뭐든 축구든 뭐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노하는 것보다는 네가 그러면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춰주는 것이 이제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아무래도 그게 게임이라도 그건 네가 한번 빠져봐라. 근데 게임에 빠지면은 코딩을 해봐라. 뭐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잡은 없습니다. 남의 도둑질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발성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나머지 거는 원칙적으로 다 알아서 부모보다 지금 부모님들 보시면 제 밑에 이제 40대, 저는 50대니까 저보다 훌륭하신 60대는 많잖아요. 하지만 제 밑에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으신 분한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무슨 패션을 가지고 있는지 스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이나 그 인프라스트럭처 컴퓨터나 그래서 한번 밀어줘서 거기서 한번 끝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어차피 학문이라는 거는 결국은 산의 한 꼭대기는 꼭대기잖아요. 어느 길로 갈 것인가는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해거든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으니까 너무 부모 역할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고 싶은 걸 개발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 어떤 애들은 일찍 깨서 빨리 무너지는 애들도 있고 우리가 인생들을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있지만 20, 30대 잘 나가다가 40대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20, 30대 못 나가다가 40, 50대도 회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생을 살든 열심히 살고 자기가 원하는 삶이 많다면 그거는 축복된 삶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무슨 학교 갔다고 해서 딱 태그를 붙이지 말자. 또 학교 안 갔다고 얘는 공부 못하는 놈 이렇게 태그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할 수 있는 그의 삶은 훨씬 더 귀중한 겁니다. 학교 자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적으로 봐주고 밀어주고 참아주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깨달아요. 그게 이제 롱텀 릴레이션십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돈을 주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아주 도움이 저한테도 저는 딸 둘이 있는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민에 대해서 이민 사회 미국 형님도 이제 이민에서 오신 분인데 이제 구독자분이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의사입니다. 네. 한국에서 의사세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전문직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한의사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뭐 변호사도 계시고 한데 전문직들 많으신데 40대 초반이시래요. 어린 아들 둘이 있고요. 근데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 하지만 코로나에
대처하는 미국, 너무 좀 안 좋았죠. 예. 아시안 차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좀 깊어졌다. 그래서 미국 이민을 앞두고 고민을 아직 한국에서는 고민하시니까 그런 상황, 현재 상황, 또 미국 좀 어떤지 그런 거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또 이제 한국이 이제 소수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소수민족의 삶은 어떤지. 예, 저는 적극 권하고 싶어요. 40대 초반은 굉장히 젊은 나이고, 미국을 볼 때, 신문지상에서 막 얘기하는 것대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나쁜 게 많습니다. 근데,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나라에서 유리한 게 많기 때문에 40대는 아직 한 20년 이상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 집단 중에서도, 의사 그 그룹 중에서 특히 LA나 이 캘리포니아 지역은 굉장히 상위 연봉 수준이나 뭐 전공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남가주는 한국계뿐만 아니라 타 그 에이지안계 심지어는 백인계에서도 한국 의사에 대한 그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리스펙트블합니다. 의사라고. 그리고 한국도 의사 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한인계 의사, 또 아시아계 의사, 인도계 의사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이 확실하고 여기서 프랙티스가 가능하면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도 한인들이 그런 한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와주시기로 많이 와서 힘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녀가 아직 어리면은 한국에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주입식 교육보다는 여기서 좀 자유롭게 아이들을 국제적으로 키워보는 것이, 그러니까 신문지상이나 이런 방송에서 나오는 실체, 미국의 실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고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윤택하게, 그다음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선택할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거. 항상 세컨 찬스는 있다는 거. 항상 엘리트만 잘 살고 나머지 1%만 잘 살고 99%는 죽어야 되는 삶은 아니라는 거. 미국은 열심히 노력하고 어느 정도 자기가 탤런트가 생기면은 아이들도 그렇지만 자기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라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이 대학을 나와서도 잡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실업자가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미국은. 그게 미국의 가장 큰 대학을 나오고 자기가 전공이 확실하고 제가 거기서 잘할 수 있다면은 4년제 대학이 나와도 어느 연봉 수준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 잡은 많다는 거. 잡은 많고 다양하죠. 다양하고. 그러니까 잡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도 사실 뭐 플러머나 이런 분들, 뭐 농민도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잘 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플러머라고 이제 밑에 하수관 공사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한 시간당 400불 된대요. 대체가 안 돼요. 대체가 1,200불 주고 이럽니다. 한번 나오면은. 그러니까 홈디포 같은 데가 또 잘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서 예를 들어서 대학을 전공,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제 클라이언트 중에 의사가 많거든요.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도 있고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리신 분이 있는데 연봉 수준이 40만 불대예요. 50만 불대 1년에. 그분은 한국에서 오셨어요. 40대 초반이에요. 그분들도 두 분이 계신데 너무 열심히 사시고 두 분이서 이제 얼리 리타이어 10년 안에 리타이어하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 대학 나오고 전공 다 하고 뉴욕에서 프랙티스 하시거든요. 두 분이서 너무 행복하게 사시고 자산도 많이 지금 저한테 맡겨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 나이 또래네 두 분이 있어요.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고 오십시오. 그다음에 또 LA에 닥터가 있는 그분 암 전문가신데 그분도 여기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 하고 여기 인턴십인가 한번 오셔가지고 레지던트 때 와서 여기서 눌러 앉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암 전문가인데 지금 대학병원에 있거든요. 계시건데
곧 나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암이면은 굉장히 독보적으로 잘하십니다. 웬만큼 한국에서 의사 하신 분들은 여기 나오면은 탑 클래스가 됩니다. 탑 클래스가. 그 정도로 한국의 의사의 자질은 굉장히 쳐줍니다. 이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아마 지금 사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사실 확률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구독자 4만 돌파 특집, 예, 미국 형님 Q&A, 예, 시청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예, 저희가 또 남아 있고요. 많은 철학적인 메시지와 또 여러분들의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또 여러 참 말씀을 듣고 저희도 뭐 질의응답을 했지만 이렇게 뭐 단순하게 뭐 어떤 뭐 종목을 한다든지 또 어떤 뭐 뭘 해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큰 틀에서 뭔가 볼 수 있는 Q&A였고, 다음 편에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재미와 의미 담아서 다음 편에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 놓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